안녕하세요. TV 개네시입니다. TV 개네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러한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회째, 30주가 되었네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견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호란에 발생되는 과정과 그 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최초 계획은 이번 영상에 광해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괄의 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광해군은 이게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광해군은 다음 쪽으로 빼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도 거기에 맞춰서 오프닝 영상을 찍었고, 근데 막상 대본을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 두 가지도 너무 그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은 이관의 난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곳은 홍제천입니다. 이 홍제천은 약간 조금 지금은 뭘 잘 갖고 나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찾는다는 그런 명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아픈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이 홍제천이라는 장소도 이제 원래 제 최초 계획은 뭐 이번 영상에서 그 병자호란 후에 조선 상황을 언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찍었는데, 요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홍제천은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에 관한 그거와 관련된 장소라는 거는 조금 염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오프닝 영상도 아마 이거랑 똑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괄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선조 때 태어나서 묵가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인조 반정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이괄이 인조 반정에서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1년 3월 13일 을병을 일으켜 즉위하다 요 기사안을 살펴보면 이기, 김자전, 한교 등이 먼저 홍제원으로 갔는데 이때 모인 자들이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고 김유와 장단의 군사도 모두 이르지 않은 데다가 고변서가 이미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군중이 흉흉하였다. 이에 이기가 병사 이괄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다음 편대를 나누고 호령하니 군중이 곧 안정되었다. 김유가 이르러 전령하여 이괄을 부르자 괄이 크게 노하여 따르려 하지 않으므로 이기가 화해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과 요 전에 벌어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이반이라는 자가 이 그 영모를 사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모와 관련된 이후배라는 인물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자들을 추가로 포박하려고 했으나 광해군이 이게 재결을 해주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직을 맡기로 했던 김유가 이제 포자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홍제원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으로 김유가 대장을 맡기로 했는데 김유가 늦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군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영모가 발각이 됐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동요가 잃고 있던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괄이 대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편제를 나누고 강력하게 호령하여 이 흔들리던 동요하던 군사들을 바로 잡고 안정시켰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이괄은 영모, 성공하면 반정이죠. 이 영모를
시작도 못할 뻔하다가 이 이괄 덕분에 안정시키고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약간 좀 이러한 공이 큰 거라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후에 같이 인조 반정을 함께 했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인조 1년 윤 10월 18일 정사운을 감정토록 명하여 1, 2, 3등 53명을 녹훈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1등이 10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때 이괄은 2등의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조가 오른 후에 그 많이 얘기가 오갔던 게 오랑캐, 후금의 대비에 관한 의논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괄을 북방으로 보내서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인조 2년 1월 17일 문하, 이유, 권진 등이 이괄의 변란을 고하다. 이에 이들을 추격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조 2년 1월 21일에 이기가 이괄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기가 이괄을 국문할 것을 청하자 인조는 그렇게 충의로운 사람이 그런 맘 품을 리 없다라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기가 이괄의 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자, 이괄의 반역 모인을 신이 잘 모를지라도 그의 아들 이전이 반역을 꾀한 정상을 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아들이 아는데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국문을 하기로 합니다. 인조 2년 1월 24일 이괄이 금부도사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다. 이때 드디어 이괄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조정에서는 그 이괄의 아들을 국문하기 위해서 이괄의 아들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이괄의 아들은 그 이괄의 진영 안에 있었는데, 자, 이들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이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문을 받게 되면 없던 죄도 생기게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아무튼 이러한 생각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이괄이 일으킨 이 반란은 그 기세가 실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세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조 1년 4월 12일 도원수 장만을 인견하여 변방의 형세를 논하다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중국 장수를 보고 앞으로 협력해서 적을 토벌하겠다고 말했는데 병사가 형편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니 장만이 지금은 어렵지만 1, 2년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 후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장제가 부족합니다. 부원수 자리가 비어있으니 이괄이나 이서중에 특하여 파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인조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수한 자들을 모두 차출해 함께 데려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장만이 군관을 조금만 데리고 가고 싶기는 합니다만 막하에 편비가 많이 있으며 풍채가 자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데리고 가는데 무려 그 숫자가 500여 명이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북방에는 조선의 최정예가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러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기세가 위협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괄의 난이 발생된 후에 북방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를 주저하였고, 그 때문에 호란으로 인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난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벌어진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 2년 2월 11일 광군이 적과 안현에서 싸워 크게 이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이갈이 정사하던 때에 큰 공을 세웠으나 조정의 대우가 그의 뜻에 차지 못하였다. 이괄이 자기 재능을 믿고 국가를 경시하여 불계를 음모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잡히게 되자 자기 휘하를 협박하고 한명령과 연합 모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였다.
두 역적은 모두 용병을 잘하여 허술한 틈을 타서 곧바로 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원수 이하가 주저하여 지체하면서 감히 교전하지 못하였다. 마탄에서 패하게 되어서는 병세가 더욱 꺾여 적이 마치 무인지경을 밟아오듯 하여 드디어 경성에 들어왔다. 자, 이렇게 이괄의 반란군들은 수도 한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명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이제 후금으로 투항을 하면서 조선의 친명 배금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게 충동질에서 최초의 호란,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인물이 한윤이고 그 한윤의 아버지가 이 한명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양을 뺏긴 인조는 공주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인조 2년 2월 14일 공주산성 수비를 논하다 이괄 한명년이 살해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 인조가 공주산성을 어떻게 방비하겠느냐를 논의하다가 이제 이괄과 한명년이 이게 살해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그 산성 수비 그 강화 논의는 이제 없던 걸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때 인조가 야, 수급을 확인하기 전에 논의를 멈출 수 없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인조는 그 반란군을 피해 공주산성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반란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광군들이 안현이라는 높은 곳을 점령하였고 반란군이 이곳을 공격하였는데 반란군의 입장에서는 그 험한 곳,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산 위에 있는 광군들을 공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이 여기에 바람의 방향까지 바뀌어서 반란군에겐 더욱 불리하게 되었고 이에 승기를 잡은 광군이 공격을 하여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패한 이괄 등 그 나머지 병력들을 수습해서 수구문을 통하여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구문이라 함은 동대문, 밑에 있는 문을 수구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괄은 결국은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인조 2년 2월 15일 적장 이수백 이기혁이 이괄 한명년의 수급을 행조에 바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조는 피난 등으로 인해서 도성을 벗어난 조정, 이것을 행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적장 이수백 이기혁 등이 이괄 한명년 등을 베어 가지고 행조에 와서 바쳤다. 애초에 적이 이천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무리가 흩어졌는데 그 수와 이수백, 이기현 등 40여인이 밤을 틈타 불로 공격하여 드디어 이괄, 이전, 이수, 한명년 및 그의 자질과 윤일발, 순생 등을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실패해서 도망가다가 그 이천 지역에서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는데 이때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이괄의 난이 발생하였고 전개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쭉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크게 언급하면 맨 처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에 반발한 인조반정,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등극한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 그 다음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의 실패로 이 한명년의 아들이 한윤이 후금으로 투항하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전파했고 이로 인해서 호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괄의 난의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후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방의 군사력을 강화했는데 그 강화된 군사력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북방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호란에 의해서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런 반란의 주도자 중에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후금에 투항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호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청나라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굴복했으면 상관없는데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V게너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30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